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입니다. G80을 리뷰하고 지금 바로 이어서 이 E클래스, 제가 딱 마음에 드는 6,300만원짜리 2.5 터보 4기통 모델의 완벽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 위치에 있는 E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6,300만원인 얘는 왜 기어비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얘는 이 9G 트로닉 오면서 기어비가 좀 이상해졌어. 잠깐 기어비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아무튼 그런 모델입니다. 6,300만원이에요 E클래스 250 아방가르드 후륜구동 모델 2륜 모델이고요. 자,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선 흔쾌히 협찬해주신 우리 너무너무 귀여운 사모예드 히보미 엄마 아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차주분께서도 영업사원분이 그 차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사기는 샀는데 받아보고 나니까 얼탱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답답함을 토로하시면서 저한테 깔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다 까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보이는 걸 최대한 다 까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지금 9G 트로닉으로 바뀌면서 기어 단수가 많아졌으니까 무조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벤츠니까 무조건 고급스럽고 무조건 부드럽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일단 기어 얘기부터 좀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 E클래스 53AMG를 리뷰하면서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차가 또 있을까 싶은데, 지금 그 253AMG와 동일하게 9G 트로닉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물론 253AMG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9G 트로닉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용 9G 트로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좀 로직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벤츠에서 만든 신형 트랜스미션이고, 벤츠라는 이미지 그리고 E클래스라는 이미지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최소한 기본 이상은 하는 미션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 이 9G 트로닉이 이 E클래스를 타면서 환상이 좀 깨집니다. 제가 최근에 포드 차들, 그 10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들 말씀을 드리면서 와, 이거 10단은 좀 과유불급이다, 너무 많아서 정신산만하고 애가 도대체 저속에서 악셀링을 할 때,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내 주행에서 가다서다를 이렇게 저속에서 반복해야 될 때 브레이크와 악셀을 계속해서 번갈아서 밟아야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도로 환경에서는 너무나 맞지 않는 미션이다. 미션 단수가 너무 많은데 이 많은 미션 단수가 똑똑하게 움직이지도 않아서 악셀에 조금만 발 갖다 대면 또 금방 변속하고 또 금방 변속하고 이 변속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와중에 멍 때리는 증상 플러스 변속 충격까지 들어오더라는 거죠. 물론 이 9G 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그 포드의 10단 미션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지금 기존 미션에서 단수가 늘어나면서 항속 기어비가, 이게 고단 기어비가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100km에서 그냥 1500rpm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기어 단수가 늘어나는 걸 이 중간 기어 단수를 더 쪼갰다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저속 있죠. 저속에서 얘가 좀 많이 멍을 때려요. 그 많이 멍 때린다는 게 어떤 거냐면, 시속 0km 스타트에서부터 한 40-50km 정도까지 요 사이 구간에서 변속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나는 분명히 지금 부드럽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3000rpm까지 올라가서 변속을 안 하고 지 혼자 계속 거기서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이 단수를 너무 빨리 쪼개서 올리다 보니까 너무 낮은 저 RPM에서 또 살짝 속도를 내서 앞으로 가야 될 때, 그럴 때 악셀에 살짝만 발을 올려도 또 한 단, 두 단이 확 다운시프트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RPM은 또 확 치솟고 좀 이렇게 안락하고 부드러운 운전, 이 E클래스와 벤츠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부드러운 운전을 하고 다니기에는 좀 맞지 않는 세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세팅 자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미션이 지금 바보 같아서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리 벤츠더라도 얘들도 당장 처음 만든 엔진, 처음 만든 차, 처음 만든 트랜스미션을 탑재했을 때 이런 문제들은 항상 발생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9G 트로닉도 벤츠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이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해주시고 그 데이터가 쌓여서 많은 프로그램 개선, 그 로직이 개선돼서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2000cc 4기통 210마력이라는 엔진과
아무래도 벤츠치고는 저배기량 엔진이다 보니까 이 저배기량 엔진을 가지고 터보를 걸어서 출력을 뽑아내고, 또 이 저배기량 엔진으로 출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마력과 토크가 어느 정도 RPM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이 엔진의 최대 효율이 RPM이 어느 정도 뜬 상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엔진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이 엔진의 이 트랜스미션 조합은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저속에서 살살 다닐 때 벤츠의 그 부드러움을 기대를 하고 이 차량을 사신다, 이 4기통 E클래스를 사신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서 반드시 시승을 좀 오랜 시간 해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이 E클래스 리뷰 영상은 G80 2.5 터보와 비교해서 어떤 차냐? 많은 부분들을 G80과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터널에서 주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NVH예요. 물론 이 E클래스도 윗급으로 더 올라가고 뭐 400, 450, 53 이런 모델을 탔을 때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차량은 지금 현재 20년형으로 국내에서 팔고 있는 벤츠 E클래스 중에서는 가장 하위 트림, 깡통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론트 글라스, 그리고 이 운전석과 조수석, 도어들의 글라스들이 뭐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냥 한 장짜리 글라스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뭐 도어 자체의 웨더 스트립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정말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지금 이렇게 터널 안에서 노면 소음과 이제 주변, 이 차 주변에 지나다니고 있는 차량들의 노면 소음, 엔진 소음, 이렇게 차량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깥 소음을 차단시키는 능력은 이거는 G80이 얘보다 한 150% 정도는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바를 조금만 더 보태서 G80의 이 외부 소음 차단하는 능력은 거의 S클래스급, S클래스를 탈 때의 그 정숙성을 보여줬거든요. 승차감 같은 거 떠나서 단순히 외부 소음을 차음하는 능력만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단순히 외부 소음을 차음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로드 노이즈 있죠? 네, 이 노면에서 타이어의 주행 소음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G80이 압도적으로 조용하다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 차량이 뭐 공기 저항 개수가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릴 때 풍절음도 아무래도 이 클래스가 조금 더 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정말 바꿔 탔을 때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예전에는 벤츠 하면은 기본 순정 5위 타이어가 비싼 타이어, 피렐리, 미쉐린, 컨티넨탈 이렇게 딱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차량에는 한국 타이어 S1 에보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G80 2.5 터보 모델에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이 꼽혀 있었고요. 뭐 타이어 같은 부분은 사실 5위 타이어로 피렐리가 꼽혀있는 그 현대차에 들어가는 피렐리, 그게 뭐 우리가 애프터에서 판매하는 그 피렐리 피제로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 차에 맞게, 그 차의 그레이드에 맞게, 또 현대의 주문에 맞게 만들어진 타이어이기 때문에 사실 뭐 브랜드를 띄고 서로 붙자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S1 에보 2랑 그 G80에 들어가 있는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하고 뭐 성능 차이 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뭐 기분상 좀 그렇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소음을 차단시키는 능력, G80이 압도적으로 한 수 위에 있다. 자, 그리고 NVH에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엔진일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이 갖고 있는 내구성의 측면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G80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생산하기 시작한 세타3 엔진이니까 뭐 내구성 얘기는 일단 논외로 하고, 당장 두 차량이 다 신차 컨디션인 상태에서 차를 타봤을 때 느껴지는 정숙성과 퍼포먼스에 대해서만 비교를 한번 해봐드리자면, 근데 G80 타다 타니까 노면 소음은 진짜 정말 많이 느껴지네요. 제가 G80 리뷰한 것도 이거 같은 도로였거든요. 자, 우선 엔진의 정숙성부터, 자,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RPM이 일단 2000 이상 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엔진이 막 열심히 돌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차 안으로 들어오는 이 진동, 엔진의 진동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둘 다 4기통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생각을 했을 때 G80도 물론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 E클래스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점은 이 RPM을 많이 쓰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이 RPM을 높게 쓰면서 막 다이나믹하게 운동을 시작했을 때 느껴지는 G80보다 우위에 있는 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얘는 G80 2.5 터보보다 마력과 토크, 출력이 더 떨어지는 거는 논외로 하고 5000rpm이 넘어간 상태에서 악셀링을 할 때도 갑자기 힘이 쫙 빠진다든가 그 4기통 엔진 특유의 너무 막 힘들어서 미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확실히 고RPM에 갔을 때까지도 이 저RPM, 이 중저 RPM에서 보여주는 그 리스폰스, 그 필링을 그대로 6000rpm 이상까지 쫙 끌고 가준다라는 거. 이게 G80 2.5 4기통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세타3 대비해서 갖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엔진이 이 고회전 영역에 갔을 때 그때 들어오는 엔진의 진동, 소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타3보다 확실히 더 좀 톤이 다운된 느낌이고 실내로 들어오는 진동도 한 번 더 걸러주는 느낌이다. 자, 그런데 이거는 4000rpm, 5000rpm 넘어갔을 때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타3 같은 경우에 G80에 들어간 2.5 터보 4기통 같은 경우에는 얘처럼 항시 GDI 방식으로 저RPM에서부터 고RPM까지 무조건 다 GDI를 직분사로만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연료를 MPI, GDI를 섞어 쓴단 말이죠. 저RPM 영역대에서는 MPI만 쓰고 중간 영역대 RPM에서는 MPI, GDI를 섞어 쓰고 완전 고RPM으로 넘어갔을 때만 GDI가 작동을 해요. 그럼 그 말은 뭐냐? 2000rpm, 3000rpm 때까지 다닐 때는 GDI 특유의, 지금 이 차처럼 GDI 특유의 그 고압 펌프가 도는 소리, 직분사 엔진의 특유의 딱딱딱딱딱딱딱딱 그 노킹 나는 소리와 똑같은 그 불쾌한 소리가, 그 불쾌한 진동이 전혀 없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태생적 한계는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GDI의 태생적 한계가 뭡니까? 바로 진동, 소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타3 저RPM에서 MPI만 사용하는 2.5 터보 G80이 차가 아이들링 상태에서 처음에 스타트를 하거나 그 MPI만을 사용하는 영역대 그 RPM에서 놀 때 답답하냐? 아니에요. 답답한 느낌도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MPI를 사용함으로써 그 초반 RPM대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기량도 500cc가 늘어난 게 아닌가라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배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G80이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연비조차도 G80이 더 좋다는 거. 이거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이 차급에 맞는 주행 환경을 고려했을 때 시내 주행을 많이 하고 안락하게 다니고 뒷자리에 사람도 좀 타고 편안한 세단으로 고급감을 느끼면서 차량을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운행을 하기에는 세타3 2.5 터보가 훨씬 더 그런 주행 조건에 맞는, 좀 더 잘 맞는 그런 엔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단순히 G80과 이 차량을 비교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주변에서 항상 야, 이 클래스 살려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야, 그래도 이 클래스는 400부터 타야 되지 않겠냐? 응? 6기통부터 타자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 이유가 다른 거 다 없어요. 뭐야,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벤츠는 6기통부터? 이런 거 아니고 이 E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4기통 GDI 엔진의 진동 소음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트라인에서 열심히 이런저런 캐릭터도 만들어주시고 같이 파트너로 일해주고 계신 우리 긱스 형이 E클래스 지금 요 모델 같은 엔진이 들어간 모델을 타고 있는데 키로수가 이제 5만 킬로 됐거든요. 와, 근데 진짜 뭐 시동 걸어보면 뭐 디젤이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뜩이나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 4기통 엔진에 들어가 있는 저 직분사 진동, 고압 펌프가 돌고 위에 캠이 돌면서 고압 펌프를 계속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때려주고, 그리고 직분사로 연료를 고압으로 쐈을 때 고압으로 폭발하는
그 진동과 소음, 이 실내로 들어오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는 거죠. 자, 엔진 얘기 정리해서, 나름대로의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운전하는 맛을 좀 즐기고 RPM을 높게 쓰면서 이런 엔진의 필링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분들을 제외한다면 사실 이 엔진의 퍼포먼스, 그리고 이 미션과의 궁합,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변속감,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6기통 싸다구를 때릴 수 있는 정숙성, 진동소음 포함,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똑같은 4기통 모델이다 라고 하고 이 엔진의 퍼포먼스, 엔진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상품성을 동급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G80이 우위에 있다. 이거 진짜 벤츠를 타면서 현대가 더 낫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좀 참 그러네. 참고로 저 지금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고 있는데 버바팀 케블라 케이블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벤츠 타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한데, 뭐 벤츠 외에 다른 차종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시면서 휴대폰 연결 갑자기 끊어지고 재연결 안 되고 먹통되고 이런 증상 겪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분들 삼성 정품 케이블, 뭐 애플 정품 케이블 이런 거 사용하시지 말고 이 버바팀 케이블, 이 중에서도 이 케블라 케이블 꼭 사용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전력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서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한데 묶였을 때 나오는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뭐 벤츠 동호회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케이블을 사용해라 라는 거를 서로 팁으로 많이 공유도 하고 하시는 것 같던데,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차종들 중에서 이 연결에 문제가 되는 차종들도 전부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이버 모터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고, 댓글에 상단 고정으로 상품 링크 남겨드릴게요. 자, 이 E클래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러면 G80 대비 E클래스가 나은 부분은 없냐?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현대가 아무리 알루미늄을 떡칠을 하고, 물론 이 E클래스보다 사이즈는 조금 더 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녀석이 같은 4기통 후륜 모델을 베이스로 비교해봤을 때 무려 120kg가 더 가볍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보기에 이 G80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 취향을 좀 존중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스포츠성보다는 안락함, 공격적인 드라이빙보다는 승차감, 뭐 아직까지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G8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속에서도 핸들을 이리저리 움직였을 때, 차의 롤을 일부러 만들려고 했을 때, 물론 이전 세대 G80에 비해서 분명히 나아진 핸들링과 분명히 나아진 경쾌함, 분명히 나아진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E클래스나 하나 더 나아가서 5 시리즈처럼 핸들의 타격을 이렇게 딱 줬을 때 정말 이 바퀴와 서스펜션 구조물들과 서브프레임과 크로스 멤버와 이 바디와 프레임이 딱 한 몸이 돼서 탁탁 경쾌하게 움직여주면서도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만들어주는 거, 이 E클래스를 타면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다시 말해서 그냥 세 글자로 핸들링.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깊게 코너를 감아 나갈 때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전혀 부담스럽게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지만, G80은 여전히 조금만 과하게 밀어붙여도 좀 부담스럽다,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이 E클래스가 에어쇼크 빠진 이 코일 스프링 쇼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찬진동을 걸러내는 능력이나 뭐 방지턱을 넘을 때 차가 빡 떴다가 떨어질 때 잡아내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는 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핸들링이라는 함축된 단어, 이 함축된 단어 하나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E클래스가 위에 있다. 대신에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나 뭐 큰 차가 좋고, 나 뒷자리 넓은 게 좋고, 이렇게 좀 넓은 게 좋다, 큰 게 좋다, 그러시면 G80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E클래스는 6기통부터 사세요. 그리고 G80은 4기통 모델이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격대에 6,300만원짜리 E클래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이게 끝물이잖아요. 네, 끝물에 6,300만원짜리 깡통 사셔서 몇 년 동안 타시는 내내 엉덩이에 땀 차고, 이거 주행보조 장치 없어서 막히는 길에서 계속 이러고 가야 되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G80 타고 가는 거랑, 벤츠 타고 가는 거랑 같냐? 뭐, 인정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벤츠 사시면 됩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사모예드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사모예드 히보미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 버바팀은 구매 많이 눌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